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역사는 고생 중입니다. 네, 제가 올해부로 이제 이전 고색중학교에서 올해 조원중학교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제가 영상을 쭉 이어서 시험 대비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시험 대비 영상을 제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원중학교 학생들은 특히 시험 대비 영상에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 영상에 이제 진입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좀 준비를 해야 될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서 이제 교과서랑요, 그 다음에 활동지 2강부터 12강까지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땡큐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자, 준비 안 된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하셔서 준비를 해 오시고, 자, 준비를 다 한 친구들은 잠시 풀어서 준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간만에 영상을 찍느라 제가 좀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가능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좀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좀 말이 빠른 친구들은 좀 속도를 좀 줄여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듣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빨리 배속을 늘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2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몇 문제 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2문제를 제가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와서 질문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각마다 이제 몇 문제씩 출제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핑크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몇 문제씩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강부터 볼게요. 자, 만주와 한반도에 전해진 청동기라고 하는 제목 하에 제가 이제 청동에 대한 재료, 쓰임, 대표 유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대표 유물로서 이것과 거치문이 이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이제 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청동기에서 요것, 그리고 청동기 관련해서 이런 유물들 꼭 반드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석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유물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청동기 시대 때 사회 변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즉 선사시대와 다른 청동기 시대만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자, 경제부터 사회 부분까지로 해서 이 빈칸을 위주로 해서 이제 한 문제를 출제했으니 자, 빈칸으로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빈칸이 키워드니까요, 무조건 보십시오. 자, 3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3강은요, 이제 고조선의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고조선이 생겨난부터 이제 발전, 그 다음에 성장하는 요 부분으로 해서 이 세 개 부분을 보시는데 요 세 개 부분 중에서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과 함께 내용까지, 빈칸이 없는 부분, 그냥 이렇게 내용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고조선의 건국, 발전, 그리고 성장까지 해서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제가 주로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사회 모습으로 해서 제가 사료를 2개를 드렸죠. 자, 삼국유사 내의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그 다음에 8개의 법이라고 해서 제가 줄여서 8조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요 부분 있죠? 18페이지의 요 부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 모습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지난번에 교과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고조선의 8조법 분석하기라 해가지고 요 부분에 특히 어느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해당이 되는지를 해서 교과서 18에서 19페이지까지 해서 이거를 설명드렸으니 자, 요거를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총 한 문제를 냈으니까 3강에서는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자, 4강은요, 총 2문제를 냈는데요. 제가 어디에서 냈다라기보다는, 자, 요 부여,
자,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2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여기 지도를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지도의 위치, 지도에 나와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래서 위치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부여는 이제 숭화강 옆에 있다라는 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압록강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는 동해안에 있지만 여기 위치 자 북쪽에 있는 건 옥저고 그 남쪽에 있는 건 동해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나라 남한,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해서 사만 이렇게 위치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 부여의 각 나라의 특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성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부영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제 서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옥저 동해는 동무 책 미독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무 책 밑에 옷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사마는 삼천두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외우는 걸로 요 초성으로 우리 친구들이 파악을 하셔서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꼭 유추하셔서 이제 꼭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서 22페이지 지도와 같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강입니다. 자, 5강에서는 총 2문제를 냈는데요. 자, 특히 제가 여기 백제 건국과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문제를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성립과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빈칸을 위주로 보십시오. 요거는 요 부분은 빈칸을 위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강인데요. 자, 6강은 여기서 이제 가야연맹 성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큰 제목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1번부터. 자, 1번은 이제 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자, 1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해서 요게는 1번에 백제 전성기를 맞이한 어느 왕인지, 그리고 특징은 뭐인지. 그래서 제가 근, 고, 구, 마로 설명드렸었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 고구려의 확장. 위기 극복하면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왕, 바로 제가 유부수학이라고 말씀드린 이 왕 반드시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왕의 업적들 반드시 공부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삼국의 경쟁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31페이지, 33페이지 해서 여기 보시면 자, 31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그래서 31페이지에 뭐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었던 요 사료 부분.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서는 요 지도. 그 다음에 여기 사료. 요거 반드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사료 부분들 해서 요거를 함께 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와 내용 부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문제를 냈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1번에서는 요 고구려 전성기를 맞이한 2왕이 있었죠. 자, 제가 자, 여기 말씀드릴까요? 자,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강, 백, 호, 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왕. 자, 그 다음에 2번째 요 왕은 제가 수평나무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3가지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왕과 이 왕.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자 했었던 왕이 있었죠. 그래서 영리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인지 그렇게 해서 총 요 3명의 왕 중에 총 2문제를 냈으니까 꼭 공부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신라 이제 중앙집권 체제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 있어서 우리는 총 한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제 신라에는 이제 어느 왕. 그래서 제가 신라왕 지우시장 제가 여기 적을게요. 신라왕 지우시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왕 지우시장에 해당하는 이 왕.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면서 이제 우리 3학년 어느 반에 이 친구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보면 참 불쌍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친구. 그래서 어느 왕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요거 중에 한 문제를 냈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공부 반드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7강입니다.
자, 7강에서는 자, 백제중흥을 이끈 이 왕.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 남, 불, 신, 비라고 해가지고 이 왕을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 그래서 제가 진순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느 라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진순을 본 그 왕이 화나왕이라고 제가 그래서 한화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두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1번과 2번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자, 꼭 알아두시고 내용들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빈칸도 보시고 내용도 보시고 꼭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강까지 이제 꼭 보셨는데요. 잠시 혹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다가 좀 쉬고 오시고요. 자, 8강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8강입니다. 자, 8강은요. 자, 여기서 이제 8강은 이제 다른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55에서 5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55에서 56페이지를 보실 때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읽었던 부분과 지도 요거 읽었던 부분 있죠? 요거 부분 그리고 이제 지도 그 다음에 고구려의 철옹선 혹시 안 읽었던 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읽었던 반은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따로 읽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 그 다음에 당의 고구려 침략 요 부분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빈칸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빈칸과 이 고구려가 저항하는 모습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당나라가 침략을 했을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저항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정변을 다시 말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빈칸을 위주로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한 문제를 냈으니까 교과서와 같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9강입니다. 자, 9강에서는요, 제가 과정을 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교과서는 제가 여기 57에서 59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7, 59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에게 별표를 칠하는 부분 있었죠? 요 부분, 그리고 58페이지, 요거 부분,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도 부분, 여기 부분. 그렇게 해서 여기 59페이지까지로 같이 보시면서 삼국통일의 과정을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순서를 좀 봐야 됩니다. 순서. 자, 그리고 제가 또 아까도 깜빡해서 말씀을 놓쳤지만 여기 8강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 55, 56페이지 그리고 여기 고구려 침략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순서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과정 한 문제를 냈고 교과서와 순서를 좀 보셔라. 자, 그 다음에 자, 삼국통일의 의라고 하면서 삼국통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 한계 부분과 의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빈칸을 위주로 보십시오. 빈칸을 위주로 보셔라. 자, 그 다음에 10강입니다. 자, 10강은요, 자, 총 두 문제를 냈는데요. 자, 발해 건국 부분, 자, 특히 이제 어느 사람이 발해를 세웠는지,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와 함께 존재해서 이것을 어느 국이라 부르는지 해서 한 문제를 냈으니까 자, 어느 사람이 발해를 세웠는지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발해의 발전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어느 왕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왕에 관한 업적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제 이것을 함께 교과서 64와 66페이지를 꼭 참고하셔라. 자, 제가 교과서 64, 6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특히 이 부분들, 자, 제가 요거 발해 중앙정치 조직 설명드렸죠? 그리고 요거 발해 지도 요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 64에서 65, 그 다음에 66페이지 요거 상경성 부분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은 요 왕에 해당하는 업적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문제를 냈어요. 자, 그 다음에 11강 보겠습니다. 자, 11강은요, 자, 강력한 왕권의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태종 무열왕의 업적과 문무왕의 업적 중에서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빈칸을 위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의 왕권 강화 및 통치제도 정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건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다 보시면서 여기 중에서 한 문제를 냈으니까요. 신문항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통일 이후에 신라의 왕권을 강화시킨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진골 귀족들을 억압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냈어요. 자, 마지막 12강입니다. 자, 12강에서는 이제 신라 말의 사회 혼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자, 여기서는 교과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7에서 68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여기 빈칸들 위주로 빈칸들 보고 여기 내용들 보시고, 자, 빈칸을 비롯한 이런 내용들 반드시 보십시오. 자, 후삼국의 성립은 그냥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67에서 68페이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67페이지 요거 사료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거, 김원창에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도, 자, 그 다음에 활동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까지. 자, 그리고 후삼국의 성립은 그냥 책으로 읽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12강 이렇게까지 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22문제를 출제했고요. 자,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있으면, 아니면 뭐 건의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교무실에 오셔서 직접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예상 문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와 같이 푸시면서 공부하시면 저한테 또 질문도 많이 하시면 최소 7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필평가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